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당나라입니다. 네, 당나라는 수나라에 이어서 중국을 다시 한번 지배하는 왕조가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수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은 바로 당고조죠. 이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나라에 이어서 수도를 그대로 장안으로 두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고조 이연 다음에 2대 황제였던 이 사람이 나라의 기틀을 다져서 당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죠. 이 당태종은 왕위에 오를 때 약간 부도덕한 방법이라고 하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이제 황제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들 현무문에 불러서 죽였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몰아냈는데 그래서 당태종이 굉장히 황제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정당하지 않았다. 뭔가 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태종은 유목민족을 정벌하는데 당시 북쪽에 돌궐족이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그 튀르크족이 돌궐족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을 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안정화시켜서 당태종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를 정관의 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관의 치. 어, 여러분들 쌤이 이제 이 9개의 영상 중에서 문제를 5개 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당태종은 원래는 이제 당태종의 형을 이제 모시고 있던 책사, 그러니까 책사가 있는데 그 형을 죽일 때 이 책사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로 삼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에게 계속 뭔가 딴지를 걸거나 당태종이 뭔가를 할 때마다 반대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시키는 신하가 있거든요. 이 당태종이 그러한 역할을 맡겼던 신하는 누구일까요? 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글자고요. 두 글자입니다. 당태종의 신하 중에서 이제 당태종이 살려주었던 그 신하는 누구인지 위로 시작해요. 위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당태종이 했던 여러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율령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론 율과 령이라 그래서 법을 의미합니다. 법을 의미하지만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법으로 이루어진 정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삼성육부제입니다. 삼성육부제. 즉 중앙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구를 구성하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성과 여섯 개의 부를 두었다라는 건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 개의 성 같은 경우에는 본교무실, 그렇죠? 이런 여섯 개의 부 같은 경우에는 학년교무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제 여전히 시행했고요. 그리고 균전제를 시행해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토지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줬으니까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부병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의무적으로 병사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군역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요. 그 세금 제도가 조용조였어요. 그래서 쌀을 내고 뭔가 이제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일 좀 해라라고 하면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특산품 그 마을에 특산품을 제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조용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너무나 잘 만들어서 조선시대까지 그 근간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주 잘 맞는 거다라고 과거를 공부할 때 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그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었구나.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 당나라는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결국 쇠퇴하게 되는데요. 안사의 난이란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도사였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절도사인데 힘이 너무 세져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중앙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이 불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율령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통치 체제는 혼란해지고요. 과거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균전제, 토지도 나눠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귀족들이 장원, 즉 거대한 토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사유지를 인정해주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장원제, 그 다음에 서양에도 장원제가 있죠. 그죠? 역사적인 용어라서 그래요. 이 역사적인 용어. 즉, 거대한 어떤 한 사람이 큰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장원제라고 하죠. 그죠? 장원제. 물론, 이름만 같고요. 그 안에 실체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양에는 농노가 있지만
여기는 농노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원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용어, 일반적인 역사적 용어예요. 큰 땅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병제 넘어갈게요. 모병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된다. 모병제는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으니 군인으로 부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 돈을 줘서 군인들을 고용하는데 이 돈을 줘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이게 논팽이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양세법, 세금 또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걷어요. 그것도 1년에 2번 걷었다 그래서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안해요. 9세기 말 때 있었던 황소의 난으로 결국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 황소의 난 때 이것을 진압을 하지 못하니까 절도사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 절도사가 황소의 난도 진압하는데 당나라도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당나라의 문화도 한번 살펴보죠. 당나라의 문화. 당나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귀족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과 두보라는 시인이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한시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지금도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그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 이태백이 바로 이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백과 두보라고 하는 시성, 그죠? 이 시의 장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문화입니다. 당나라는 당삼채 세 가지 색깔로 칠한 당나라 때 유행했던 도자기란 뜻이고요. 호선무 빙글빙글 도는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빙글빙글 도는 춤 이런 것들이 유행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장안은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생기는 바야흐로 국제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라고 하고 그리고 당나라 때 이제 정립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틀이 됩니다. 원형이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쓰는 문화, 즉 율령 체제, 한자, 유교, 불교 이 네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당나라 때 정립이 되면서 당나라 때 비로소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까지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당나라가 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당나라는 좀 영상이 길었죠?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고생했어요.